네, 오늘은 포토샵에서 셀렉션 기능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셀렉션 기능들은 툴 안에도 있고, 그리고 메뉴에도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도 한번 기능적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토샵에서 셀렉션의 기능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의 차이는 당연히 이 노란 배경이 있고 없고, 그리고 이런 라인이 있고 없고, 뒤에 있는 이 수놓아진 것 같은 별자리들이 있고 없고, 그리고 마치 비네팅 효과 넣은 듯이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배경이 어두워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여타의 효과나 기능들을 저희는 보통 부분적으로 넣으려고 해요. 타겟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배경 같은 경우에서도 나는 별자리를 이 코너까지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 얼굴 근처로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별자리들을 요 근방까지만 보이게 하려면 부분적으로 어떻게 편집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며 또 이 가장자리엔 닿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적 편집 기능들, 정말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효과나 기능, 레이어의 어떤 부분들을 타겟팅하는 기능이 셀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은요, 거의 모든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나 영역을 한정 지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셀렉션을 당연히 사용해야 하고요. 이제 셀렉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셀렉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통 효과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이어 하나가 있으면 그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물론 선택을 해야지만 당연히 효과가 적용이 되겠죠? 선택했을 때 이 레이어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타겟팅을 하는 거죠. 셀렉션을 이용해서. 자, 그렇다면 셀렉션은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일단 저희는 가볍게 시연해 볼 거라서 무브 툴 오른쪽에 있는 이 마퀴 툴 꾹 누르면 나오는 네 가지 툴 중에 뭐 네모나 동그라미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시고 드래그 할 때마다 최신 버전이라면 이렇게 옆에 바가 뜰 거예요. 이렇게요. 셀렉션 수정하기, 반전, 그다음 마스크 씌우기, 여기다 어드저스먼트 적용하기, 더보기 옵션 안에 바 숨기기, 보통 이렇게 더보기 옵션 안에는 바에 대한 옵션이 나오는데 저는 효과나 이런 것들 적용할 때마다 바가 저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게 싫어가지고 바를 저기다 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좌측 상단에 바가 계속 유지가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옆에 디셀렉트라고 셀렉션 해제하기 이렇게 기능들이 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는 셀렉션의 기능만 감당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툴이나 기능들을 변경했을 때 그 해당 툴이나 기능의 세부 옵션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는 게 셀렉션의 기본 생성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셀렉트 하셔도 좋지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커맨드, 컨트롤 D. 커맨드는 맥이고 컨트롤은 윈도우죠. 저는 맥을 쓰고 있어서 커맨드라고 할게요. 커맨드 D 눌러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어, do it이라고 되어 있는 라벨이 붙어 있는 문어 무브 툴로 선택해서 한번 해볼까요? 옥토푸스라고 적혀 있네요. 마키 툴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 자, 그러면은 셀렉션을 생성해서 드래그하는 행위까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한정 범위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이제 당연히 아웃풋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당장 가볍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셀렉션이든 효과 적용이든 뭐 메뉴에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메뉴바가 저는 맥이라서 올라가 있는 바람에 안 보이는데 보통 메뉴바는 여기 있죠. 메뉴든 아니면 뭐 툴에 있는 거 적용하는 거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든지 간에 무조건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야지 기능이 적용된 상태로 저희에게 보여요. 그래서 이 레이어가 선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툴바 아래에 컬러 두 개가 있죠. 앞에 있는 게 전경색, 뒤에 있는 게 배경색, foreground 컬러, background 컬러 이렇게 앞뒤라는 말로 전경색, 배경색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foreground 컬러는 단축키가 옵션 키랑 딜리트 키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커맨드랑 딜리트 키. 맥에서 옵션, 맥에서 커맨드고요. 윈도우에서는 Alt 키, 컨트롤 키예요.
저희는 전경색을 넣어볼 거라서 맥에서는 옵션 키랑 딜리트, 윈도우에서는 Alt 키랑 딜리트인 걸로 저희가 지금 한정한 이 부분에 컬러를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전경색 더블 클릭하면 자유롭게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컬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저랑 화면이 똑같아야 수월하게 컬러를 고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면 H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채도, 명도, 컬러의 계열을 한번 골라서 선택하시고 일단 OK해서 컬러를 넣어주신 다음에 옵션 딜리트. 이렇게 컬러가 저희가 셀렉션 만든 부분만큼만 들어가. 작업이 끝났으면 커맨드 D 눌러서 해제할게요. 자, 커맨드 D 눌러서 해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셀렉션을 움직이는 점선으로 활성화한 상태에서 계속 다른 작업을 하려고 다른 레이어를 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컬러를 필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을 넣으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서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신경을 끈 상태로 지금 점선이 살아있는 이 내부의 부분에만 계속 포토샵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만 모든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점선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디셀렉트를 하거나 혹은 커맨드 D, 딜리트의 약자라고 외우시면 편하겠죠. 디셀렉트나 딜리트. 그 단축키를 눌러서 해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간 안에만 집중한 상태를 벗어나서 다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저희가 요 세 개의 기능들을 첫 번째로 알아본 파트였고요. 그 다음엔 선택 영역을 더하고 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do which라고 되어 있는 옥토퍼스가 또 있네요. 걔 선택해서 활성화되어있는지 확인 잘 해주시고 아까는 머리 부분만 선택했는데 선택 영역을 확장하거나 더해서 추가 생성하는 거, 반대로 빼는 거, 제외하는 거, 그 다음에 반전시키는 거, 그 부분만 이렇게 댕강댕강 머리만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영역 수정하는 거, 이 점선의 크기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섬세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 문어 다리와 머리의 이 몸통과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따서 컬러까지 한 번에 바꾸는지 레이어 형태 자체를 선택 영역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 문어 머리만 처음에 선택했는데 Shift를 누른 상태로 아래 몸통도 선택하면 이렇게 아까 경계선이 중간에 사라지고 얘가 합쳐집니다. 자, 반대로 머리만 도로 빼고 싶어요. 그러면 옵션 키, 윈도우는 Alt 키입니다. 눌러서 빼면 이렇게 층이 생겼죠? 왜냐면 방금 제가 이만큼만 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더하고 빼는 거고요. 자, 이번에 반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문어 다리들만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Alt랑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 부분을 한정해서 나 여기 선택할 거야 라고 여기를 저희가 마키 툴로 드래그 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근데 반전은 말 그대로 그 바깥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볼까요? 커맨드 시프트 I 알파벳 눌러서 뒤집으면 레이어를 축소시켰을 때 뭔가 레이어의 더 큰 반경 그대로 읽혀지죠? 지금 양측에 아트보드가 한두 개씩 더 있는데 그 모든 아트보드까지 다 포함한 상태로 반전이 됐습니다. 보통 반전이 됐을 때 선택한 부분으로부터 뒤집어지면 문서의 전체를 다 이렇게 셀렉션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똑같은 단축키, Alt키랑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 선택이 됐기 때문에 채워집니다. 여기서 지난번 강의 때 레이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어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하자면 다 덮여졌는데 배경만 덮어지고 글씨랑 이 위에 있는 문어 다리는 덮여지지가 않았죠. 레이어의 층, 계층 보시면 텍스트가 위에 있고 한 마리가 지금 저희가 적용한 레이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걔는 저희의 영향을 받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계층 관계상 저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만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보다 아래에 있는 거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반전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잘라내기. 자, 저렇게 머리만 댕강댕강 잘라내려면 드래그한 다음에 커맨드 J, 컨트롤 J 하면 되고요. 저희 레이어 강의 때 배웠던 커맨드 T, 컨트롤 T 하면 실제로 정말 머리만 댕강댕강해진 게 맞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선택 영역을 수정하는 거. 레이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색불 들어오게만 선택하고 커맨드 T를 하면 크기 조절하는 걸로 이렇게 트랜스폼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셀렉션도 그게 가능해요. 근데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방법에 따라서. 자, 제가 이 문어의 머리를 드래그했어요. 이 레이어가 선택되었고 이 드래그가 행해진 상태에서 커맨드 T를 했어요. 그리고 크기를 키웠어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까처럼 복사된 문어의 머리 없이 이 레이어 내에서 내가 얘만 단단하게 부여잡은 상태로 크기를 키워버린 거예요. 약간 사실 억지 부린 느낌처럼 커지긴 했죠. 왜냐하면 비율이 안 맞으니까. 근데 어쨌든 커졌죠. 그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그 부분만 키운 거예요. 이게 셀렉션에다가 트랜스폼을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 결과물은 레이어 하나에서 다 수정이 되는 결과물로 나오죠. 자, 두 번째, 드래그 해요. 여기서 바로 누르지 않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 트랜스폼 셀렉션 할 거야. 셀렉션을 변형할 거야. 이 레이어를 변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셀렉션만 골라 변형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셀렉션을 파랗게 불이 들어왔을 때 움직이면 셀렉션만 부분적으로 커지고 레이어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커맨드 J 하던지 원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건 그러면 원본의 손상 없이 셀렉션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 형태 자체를 선택 영역화하는 방법이요. 자, 이 문어가 이렇게 배경 없이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만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걸 그대로 따서 컬러를 왼쪽처럼 바꾸려면요. 커맨드, 윈도우는 컨트롤이죠. 선택한 상태로 썸네일을 손가락에 네모 붙어 있는 거 보이시면 그때 클릭해서 형성하시고 컬러를 원하는 대로 넣어주신 다음에 전경색 채우기 여기 앞에 있는 게 전경색입니다. 여기요 컬러 두 개 중에 앞에 있는 거 전경색 채우기 옵션 딜리트 윈도우는 알트죠? 이렇게 눌러서 채우시고 커맨드 T 눌러서 해제하시면 굳이 다른 셀렉션 툴로 어렵게 따거나 펜툴 사용하지 않아도 커맨드 썸네일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셀렉션을 금방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셀렉션의 기본적인 기능들 단축키 함께 포함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잠깐 아주 살짝 맛봤던 옵션 딜리트 키, 그게 필이었어요. 근데 그 필을 저희가 조금 더 확장된 옵션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 거고, 이 필을 단축키, 그리고 이렇게 옵션 도구 상자를 띄워서 보면서 셀렉션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생성한 후에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원하는 크기만큼 어떻게 작업을 수행할 건지 딱 그 부분만 한정 지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저희가 아트보드를 넘어왔어요. 아트보드 파트에서 따로 조금 더 다루긴 하지만 지금 잠깐 쉽게 설명드리면 5개의 아트보드가 이렇게 있죠. 제가 강의 영상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아트보드의 거리를 조금 넓혀놓은 상태라 많이 축소해서 봐야지 아트보드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트보드가 총 5개 있죠. 스튜디오 마크랑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4개의 아트보드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세 번째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트보드는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는 그 도화지 위에 붙여지는 예를 들면 콜라주 작업하는 것처럼 내가 색연필로 그린 부분 혹은 잡지에서 잘라다가 붙인 부분 혹은 예쁜 오브제가 있으면 그거 따다가 종이에 실로 바느질 하거나 아니면 본드로 붙인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의 혹은 여러 출처의 오브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도화지 위에 콜라주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작업을 예로 들었을 때 레이어는 그 콜라주의 오브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트보드는 도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지는 장수가 여러 장이거나 장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는 다 각자의 도화지들의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 셀렉션 옵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아트보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트보드를 열어서 안에 어떤 레이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잠겨 있는 건 제가 설명을 적어 놓은 거라 빈 레이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빈 레이어가 있으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아트보드를 열어서 레이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셀렉션이 영역을 설정하고 이 셀렉션에 한정한 영역만큼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공간을 부여해 주는 게 이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스텝 1, 2, 3의 1에 레이어는 새로 생성하라고 설명을 적어 놓은 거예요. 생성이 되어 있는 레이어가 있으니까 그 선택을 하시고 마키툴 아까 썼던 걸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 스트로크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필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건 아까 했던 옵션 키, 딜리트 키 그거에 대한 좀 더 확장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다 있죠? 아까 단축키로 했던 거 그리고 컬러 설정할 수 있는 피커 창도 뜨고요. 컨텐츠 어여는 힐링 툴에 관련돼 있는 건데 요거는 합성 기능 배울 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다루지 않고 그 파트 가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패턴 넣을 수 있게, 패턴 고를 수 있게 밑에 옵션이 생성되고요. 그냥 무채색,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50% 그레이까지 있는데 저는 컬러 띄워서 원하는 컬러 넣고 오케이 해볼게요. 자, 컬러 들어갔죠? 그 상태로 다시 마퀴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트로크. 이걸 스트로크 눌렀을 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운데 셀렉션을 중심으로 넣을 건지 바깥쪽, 안쪽. 바깥쪽으로 7 하면 7픽셀만큼 이렇게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들어가고 커맨드 D 눌러서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셀렉트 메뉴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마키 툴 아무거나 모양 고르셔서 원하는 컬러 전경색이 집어넣으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컬러를 옵션 딜리트로 한번 채워볼게요. 마키 툴의 유일한 옵션이 패더 값도 넣지 않았을 때 패더는 아까 저희가 셀렉트 앤 마스크에서 봤던 것처럼 경계가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넣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많이 뿌얘지죠. 제가 40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뿌얘지고 뭉개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패더인데 어쨌든 이 유일한 옵션인 패더를 제외하면 그냥 드래그해서 컬러를 채웠을 때 이렇게 저희가 드래그한 모양 그대로 나오죠. 자, 근데 이거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메뉴 바에 있는 셀렉트에 가셔서 가운데 정도 있는 모디파이, 보더 선택하시고 5 정도 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옵션, 딜리트를 넣으시면 저희가 만든 그 네모 모양으로부터 고리 모양이 5픽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스무스 5픽셀 똑같이 넣을게요. 또 넣으면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어디가 부드럽게 되나요? 코너가 부드럽고 코너링이 5픽셀 들어간 상태가 되었어요. 다음 익스펜드. 자, 지금 이 크기 거의 비슷하죠. 왼쪽에 있는 거랑. 근데 10 익스펜드 하면은 10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컬러를 채우면 이렇게 크기가 커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컨스트랙트, 축소하는 거죠. 5 해볼게요. 5만큼 작아졌죠. 채우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사이즈보다 작아진 걸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더. 이 페더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8 정도 넣어볼까요? 이 셀렉션을 중심으로 8픽셀 정도가 뭉개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드럽게 오파시티 값도 내려가고 마치 블러 넣는 것처럼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렉션의 추가 옵션이 이 5가지 이 메뉴에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야 할 셀렉션 파트, 기본 기능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셀렉션 툴인데요. 셀렉션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마키 툴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라소 툴 3가지, 그다음에 매직 완드, 퀵 셀렉션, 오브젝트 셀렉션 이렇게 3가지가 한 곳에 들어있는 이렇게 세트 하나로 총 3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뉴에 셀렉트 들어가면 이제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메뉴들은 전반적으로 단축키 사용하는 것들이랑 중복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러지 않은 것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만 몇 개 보고 그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적용할 이미지 클릭, 오브젝트 셀렉션 툴 클릭하고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굉장히 러프하게 했는데도 영역의 경계를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죠. 커맨드 J 눌러서 뒤에 있는 이미지를 끄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이 됩니다.
네, 아주 정교하진 않아요. 그 셀렉션 툴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진보하고 있고, 특히 오브젝트 셀렉션 툴 같은 경우에는 손만 올려도 알아서 오브젝트를 찾는 이제 그런 기능, 배경에서 아이스크림과 손을 딱 따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세부 설정, 엣지를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서 딱 떨어지게 셀렉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결정할 수 있는 기능 등등. 그리고 이 바 생긴 것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아졌지만 아무래도 사람 손이 제일 정교하겠죠. 그 기능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정교하게 이미지를 다듬으려면 사실은 마무리로 펜툴을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이 셀렉션, 자동적으로 오브젝트를 인지하고 셀렉션으로 만드는 툴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능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특히나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한 느낌의 일러스트로 매직 원드 툴 볼게요. 자, 가정 상황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빨갛게 보이는 저 부분적 컬러들을 선택해서 핑크로 바꾸고 싶어요. 제한되고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 안에서 빨간색 하나를 대표적으로 고른 다음 걔를 기준으로 같다고 생각되는 색깔들이 다 선택이 됐는지 확인한 후에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핑크색 컬러가 앞에 있으니 Alt, 옵션 키죠, 맥은. 옵션 키와 딜리트, 윈도우는 Alt죠.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를 집어넣어주면 깔끔하게 하나 다 선택하지 않고도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든 상태로 하기 때문에 수정도 차후에 가능한 상태로 작업이 완료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컨트롤 패널에 있는 기능들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거는 내가 찝은 그 포인트를 샘플로 삼을 건지 혹은 확대했을 때 보이는 이 픽셀,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한다면 3 곱하기 3이었을 때 요 중심으로 3개, 가로 3개, 세로 3개를 합친 값으로 포인트를 삼을 건지 얘기하는 건데 보통 포인트 샘플로 하니까 그렇게 그냥 두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톨러런스는 용인, 허용 이런 명사인데 32가 기본값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얼만큼 더 자애롭게 내가 선택한 컬러를 중심으로 포함할 건지 30이면 딱 이 빨간색만 찝어요. 이렇게. 30이면 딱 이렇게 빨간색만 찝어요. 근데 얘가 맥시멈이 100이거든요. 100으로 올라가면 여기 옆에 버건디 컬러도 약간씩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허용 수치가 넓어지기 때문에 레드가 아닌 애들도 약간 러프하게 끌어안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당기려면 숫자를 낮추는 게 좋지만 뭐 사용 용도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티 알리아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능일 텐데 보통 알리아스라는 말이 이 픽셀로 이루어진 그래픽 처리 기능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 계단 현상 자체를 뜻합니다. 근데 앞에 안티라는 말이 붙었죠. 안티라는 말은 보통 반대하는 이란 형용사로 많이 붙여 쓰죠. 안티팬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계단 현상을 반대하는 이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계단 현상을 조금 더 줄여주는, 이 계단 현상이 조금 덜 있게 해주는 기능을 뜻하므로 실제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겠죠. 보통 그래서 안티알리아스를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체크하고 쓰시는 게 퀄리티 상에서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보다 부드럽게 보이는 느낌으로 퀄리티가 더 괜찮아 보일 수 있겠죠.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체크 안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차후에 다른 기능이 한번 더 나올 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 contiguous라고 선택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빨간색 꼬리 부분을 딱 클릭하면 결과가 달라 보입니다. 아까는 이 이미지 레이어 안에 있는 거를 전체 범위로 삼아서 다 골라잖아요. 근데 contiguous를 클릭하고 똑같이 빨간색을 누르면 걔만 선택이 됩니다. 얘는 인접한이라는 형용사로서 만약에 선택을 이렇게 했다면 그 선택한 부분 근처에 빨간색이 존재한다. 아주 작은 픽셀이라도 부분적으로 붙어 있다 하면은 걔도 같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근데 지금 오로지 이 빨간색은 블랙, 옐로우, 블루에 둘러싸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이 근방에 붙어 있는 레드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홀로 셀렉션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인접한 것들까지만 같이 고르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이스크림으로 넘어와서 라sso 툴 보기 전에 퀵 셀렉션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퀵 셀렉션은 정말 말 그대로 빠르게 따는 툴입니다. 브러쉬 크기 설정하는 것처럼 엔터 위에 있는 중괄호, 이걸 영어로 브라켓이라고 하는데요. 걔네로 크기를 늘리고 줄이면 되는데 너무 크면은 작업을 저희가 드래그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너무 빠르게 선택이 되어 끝나버리기 때문에 조금 작게 한 다음에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손과 아이스크림을 타겟한다고 가정한 후에 드래그해서 손을 딱 놓으면 이렇게 그리고 시프트 누른 상태로 조금 더 드래그 하면 되는데 제가 이 아이스크림의 흰 부분을 클릭하니까 바로 다 선택이 돼버려가지고 얘는 다시 옵션 키 눌러서 배경 클릭해서 살짝 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손만 넘길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러쉬랑 동그란 모양 가지고 움직이는 거랑 막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교함이 많이 높진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툴은 경계가 삼엄하면 삼엄할수록 컬러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되네요. 조금 지저분하죠? 아무래도 모양이 원이라서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sso 툴 볼게요. 라쏘는 상대적으로 다른 툴보다는 굉장히 선택하는 것이 자유롭고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드로잉 툴이랑 기능이 거의 비슷해서 예를 들어 시작을 아이스크림을 잡고 있는 손 아래 부분에서 했다면 드래그해서 거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셀렉션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러프하고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한 부분이 그냥 날 것 그대로 드래그가 되죠. 뭐 자동으로 붙거나 이런 기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사용하는 기능인 거고 그 중에 다른 친구 폴리고날 얘는 라쏘랑 똑같은데 직선으로만 움직여서 클릭을 해서 시작한 자리로 돌아오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가다가 한 칸만 돌아가고 싶을 때는 백스페이스 눌러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바로 커맨드 엔터 쳐서 그냥 닫아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얘는 위에 그 안티알리아스 체크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네, 무슨 옵션 같은 것도 쭉 있는데 얘는 타블렛 있어야 쓰는 거고 얘는 그 빈도수 얘기하는 거죠. 툴이 자석처럼 이 엣지를 돌면서 붙는데 이렇게 돌 때 자석이 저렇게 포인트를 찍는 빈도수를 얼만큼 둘 건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코너를 돌 때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하는 거 느껴지시죠? 제가 손으로도 클릭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보통은 아주 코너가 아닌 경우에는 잘 돌아가요. 이렇게 잘 둘러싸주고. 근데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막 그렇게 정교하다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러프하게 두른다고 가정했을 때, 드로잉처럼 한다고 이렇게 둘러싼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깔끔하게 나오는 툴이긴 하죠. 물론 얘도 영역이 컬러의 분리나 경계가 잘 드러난다면 상대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조금 불명확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자분, 파마머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 여자분 계신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보고 적용했던 거는 펄이나 이런 복슬거리는 느낌, 부슬부슬한 느낌이 없는 경계가 딱 떨어지는 오브제나 혹은 일러스트였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람 머리카락처럼 부피감도 있는데 디테일함도 있고 개체 하나하나의 피스가 굉장히 작거나 혹은 너무 얇아서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 셋 중에 어떤 툴로 해야 될까? 물론 빠르게 이렇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따는 건 다른 걸로 가능하겠지만 모델 여자분의 머리와 이 몸통 포트레이트 이미지만 딱 골라낸 다음에 배경을 다른 컬러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 모델분의 요 레드 브라운에 가까운 벽돌 느낌의 컬러를 이렇게 다른 배경색으로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분을 이제 뭐 유튜브 썸네일이나 아니면은 뭐 포스터나 이런 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갖다 쓰려면 이 배경이 지워져야 되고 그 말인즉슨 저희가 이분만 셀렉션으로 따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도 여기에 수염이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섬세한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건 동일하지만 절대 양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혹시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머리카락이나 혹은 북실거리는 털 같은 것들만
엣지를, 그런 털의 엣지들을 배경으로부터 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대략적인 라인을 조금 잡아줄게요. 그런 기능이 세부적으로 있다고 해도 최대한 경계에 맞춰서 일단은 셀렉션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이제 어느 공간으로 이렇게 따로 들어갈 거예요. Select and Mask라는 위에 세부 옵션을 컨트롤 패널에서 눌러주시면 되고 얘는 셀렉션을 생성해야지만 뜹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신 후에 왼쪽 툴바 살펴보시면 셀렉션 이렇게 만드는 거, 퀵 셀렉션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리파인 엣지 브러쉬, 이게 제가 말한 그 브러쉬예요. 그 머리나 아니면 털 부분들 세부적으로 배경이랑 분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건 브러쉬. 일반 브러쉬랑 기능은 똑같은데 브러쉬로 선택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고요. 얘가 방금 썼던 오브젝트 셀렉션, 얘가 라sso 툴, 얘가 핸드 툴, 줌 툴입니다. 동일한 거죠. 다 밖에 있는 거랑. 저희는 목적이 있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리파인 엣지 브러쉬 선택하시고 아까처럼 중괄호로 크기 세부 설정하시고 확대하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 맞춰서 프로퍼티스 창에서 뷰를 오버레이. 저는 눈이 조금 아파서 컬러를 많이 낮췄고요. 오파시티는 조금 올려놨어요. 원래 한 50 정도 될 거예요. 자, 인디케이트. 내가 인디케이팅 하는 부분을 마스크 씌운 부분이라고 설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릭, 클릭, 클릭. 엣지를 클릭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점 확인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시려면 블랙 앤 화이트로 이 디테일과 이 디테일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일 사이즈 때문에 이미지 크기를 조금 줄이느라 지금 살짝 깨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드린 예제 파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거기서는 조금 더 깔끔한 상태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버레이로도 충분히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시려면 블랙 앤 화이트로 보셔도 됩니다. 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지난 버전에서도 그러긴 했거든요. 클릭하면서 생기는 어떤 잠깐의 현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더 많이 뎁스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를 잠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아래에 글로벌 리파인먼트 보시면서 다른 기능들도 확인해 볼 건데요. 상단에 두 개는 부드럽게 하는 거, 하단에 두 개는 선명하게 하는 거. 근데 보통은 아래에 두 개를 많이 쓰죠. 대조값을 심하게 줘서, 대조는 보통 명과 암의 대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뎁스가 점점 없어져요. 그 말인즉슨 블랙과 화이트 사이에 있는 다른 단계들이 사라진다는 거고 조금 건조해지기 때문에 끄트머리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많이 올리면요. 시프트 엣지는 0을 기준으로 양수랑 음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희가 0이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시작으로 삼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한 refine 엣지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올리면 그 중심으로부터 반경이 조금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좀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hift 엣지라는 애 자체가 확장을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음수로 내려가면 축소해주기 때문에 영역이 조금 타이트해지고 좁아집니다. 저희가 작업했던 것보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들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응용하거나 조금 손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 feather는 흐리게 하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feather라는 단어가 프로그램에 나오면 다 흐려지는 걸 뜻해요, 거의. 그래서 그쵸? 많이 포인트가 나가고 스무드는 부드러워지는 기능. 두 개가 언뜻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엣지를 부드럽게 뭉개는 기능이고요. feather는 엣지를 중심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흐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스크롤 좀 내려서 아웃풋 세팅 열어서 보시면 아웃풋 2. 자, 내가 한 작업을 어떤 형태의 결과물로 만들 거야? 셀렉션으로 그냥 만들고 나가서도 셀렉션으로 볼 거야. 레이어 마스크로 만들 거야. 뉴 레이어로 새로 만들 거야. 당연히 뉴 레이어로 하면은 이 부분이 뉴 레이어에서 보이겠죠. 까만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 선택이 안 된 부분이고요. 하얀 부분은 선택이 된 부분, 보이는 부분이고, 요거는 마스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당연히 좋겠고, 원리는 간단해요. 저희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을 뜨면 빛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저희가 그 빛을 볼 수 있고, 반사된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물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화이트가 선택한 부분, 눈에 보이는 거, 블랙이 선택 안 한 부분, 눈에 안 보이는 거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뉴 레이어를 만들거나 혹은
레이어 마스크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 하얗게 선택한 부분만 보이게 되거나 부분만 마스크 형태가 되는 거겠죠. 저희는 일단 마스크는 배우지 않았으니 뉴 레이어, 얘는 커맨드 J랑 똑같습니다. 뉴 레이어로 하고 OK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배경이 없어졌죠? 이렇게. 정말 더 정교하게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방금 새로 만든 레이어 밑에 레이어를 하나 생성한 후에 컬러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간 희끄무리한 부분들은 얇은 머리카락을 따느라 그 머리카락의 부피가 잡혀져서 나온 거라 나중에 라sso 툴로 지우시거나 지우개로 지우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셀렉션 초반에 설명하면서 잠깐 누락했던 게 있어서 지금 설명을 마침 요 예제 가지고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잔머리를 없애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라sso 툴을 선택하시고 러프하게 난 이 부분 지울 거야 라고 둘러싸 주신 다음에 이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시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제가 아까 이거 딜리트 기능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우는 기능이나 원하는 영역만큼 뭔가를 채우는 기능은요. 이렇게 레이어가 아무것도 아이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요 스마트 오브젝트랑 일반 레이어의 차이점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요. 지금 간략하게 이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원본, 여자분의 원본은요. 스마트 오브젝트였어요. 근데 저희가 커맨드 J를 눌러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복사된 레이어는 스마트 오브젝트가 아닌 상태로 일반 레이어로 나온 거거든요. 보통 커맨드 J를 눌러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다 이렇게 레스터라이즈드가 된 일반 레이어로만 복사를 당하고 그게 결과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드랍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미지가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와지는데 포토샵은 처음에 설치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제나 내가 가져오는 이미지들, 밖에서 가져오는 소스들, 플레이싱 하는 것들을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오겠다라는 기능이 초반에 설치하면은 ON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나 뭐 벡터나 아니면은 PNG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경우에 JPG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의 이미지나 혹은 소스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해당 문서 안에 플레이싱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가져온 이미지를 따로 보정하거나 편집하지 않으면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형태로 레스터라이즈 된 레이어랑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항상 레이어를 새로 만들 때 생성되는 레이어랑도 다르게 생겼죠. 그 상태로 가져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온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아이콘이 붙어있는 이미지는 보통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레이어고요. 없으면 일반 레스터라이즈드가 된 레이어, 일반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 머리카락을 조금 지워내는 작업, 이렇게. 이런 작업은 일반 레이어에서만 가능하고요. 스마트 오브젝트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는 본인의 근본적인 특성상 레이어를 직접적으로 편집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생기면 이렇게 알림창이 뜹니다. 너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라서 요거를 수정하거나 에디터블한 상태로 할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얘는 영원히 그렇게 변경하거나 수정은 안 되는 건가?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더블 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 고유의 방으로 들어간 후에 여기서 뭔가 작업을 진행하고 커맨드 S를 눌러서 닫고 나가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똑같은 동등한 레벨로 만드는 거예요. 레이어를 레서라이즈 해서 일반 레이어, 직접 변형이 가능한 상태의 일반 레이어를 변경해서 어느 방에 들어가거나 저장하고 나오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스마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성격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던 해상도 등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요건 A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제가 스마트 오브젝트 파트에서 레스터라이즈 된 레이어랑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머리카락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딜리트, 라sso 툴 이용해서 살짝씩 지워내는 것까지 봤고요.
제가 드릴 예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머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흰색 배경에서 제거하고 마카롱, 파인애플, 그다음에 그릇에 담겨 있는 과일 같은 것들도 배경을 제거해서 새로운 배경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처음에는 기본 배경으로부터 오브제, 메인 오브제를 분리한 후에 이 레이어 밑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컬러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배경을 다른 컬러로 변경하는 거. 아까 저희가 그 남자분, 모자 쓰신 남자분 봤던 것처럼 이런 오브제들도 그렇게 배경을 바꾸고 처음에 문어 셀렉션 설명했을 때 했던 기능 중에 커맨드 누르고 이 레이어의 썸네일 클릭하면 이 모양대로 셀렉션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그렇게 셀렉션을 만들어서 옵션 딜리트 눌러서 컬러를 채운 후에 그림자까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예제까지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제 강의 보시고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셀렉션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셀렉션은 펜툴이나 혹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나 혹은 마스크에 기본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니까 그때 또 한번 설명을 해서 복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